침팬지 수준에서 헤매던 인간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과학 문명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세월이 많이 가다 보면 확실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봅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야생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밀림과 정글 속에서 사실 인간은 매우 취약했지요. 심지어는 덩치로 봐서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뱀에게도 물려 죽었으니까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자연물들을 이용하면서부터 인간의 머리 굴리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돌멩이 던지기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야생 늑대가 숙소 주변을 맴돌 때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던지자 이놈이 겁을 먹고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돌멩이 던지기는 생물체 중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개발해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작대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대기는 더 가깝게 다가온 위협인자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작대기를 쓰니까 웬만한 짐승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퇴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늘 작대기를 준비해 놓게 되었습니다. 산골이나 늪지대를 다닐 때에도 작대기는 뱀을 치우거나 들짐승들을 두들겨 잡는 데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작대기는 최초엔 수비용으로 창안됐다가 이내 공격용으로 같이 쓰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이런 데서부터 인간의 머리 굴리기가 본격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작대기의 끝이 둔하냐 날카로우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입히는 타격이 큰지 작은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부터 인간들은 작대기의 끝을 날카롭게 만드는 데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만 가지고는 부러지기도 해서 인간들은 그 끝을 단단하고 날카롭게 묶느냐를 고민했는데 어떤 나무줄기나 큰 잎사귀, 덩쿨 이런 것들을 써서 묶을 수 있고 단단하게 엮을 수 있는 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부터는 작대기는 훌륭한 공공용 창으로 진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야금야금 생활 도구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인간들은 자연에 있는 돌, 나무, 흙, 짐승뼈, 억새풀 이런 모든 것들이 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지요. 바닷가에 정착한 일부 종족들은 바닷물이 들어올 때 주변의 바위들로 둑을 만들어 놓으면 매번 공짜로 물고기들이 걸려든다는 것도 알아채는 것이었습니다. 사냥을 할 때도 누떼들을 언덕 끝으로 유도해서 낭떠러지로 몰고 가면 자동적으로 나가 떨어져서 공짜로 고기가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굴리니까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저쪽 동네 패거리들은 창과 칼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른바 방패라는 것으로도 무장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찌르긴 같이들 열심히 찔렀는데 방패를 가진 저놈들은 별로 타격을 입지 아니하고 이쪽만 대거 부상병이 생기는 것이었죠. 어떻게 운이 좋아서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방패라고 하는 거 그거 참 신기했고 그래서 마을 회의에서 다들 모여서 이때부터 우리도 방패를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란 이렇게 신무 개발의 경연장이 되어가는 것이었지요. 생활 물자들, 그릇이라든가 바구니, 소쿠리, 거울, 지게, 쟁기 이런 것들도 중요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냥 도구, 전쟁 도구들이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저 산골짜 어느 동네 사람들이 솥대들을 몰고 전투에 나왔는데 어디서 광풍처럼 나타난 일군의 산적대들은 말을 타고 내달리며 사람들을 마구 찌르고 창을 휘둘러
골짝 사람들 대부분이 몰살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내다닙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은 주변 동네 패들은 그때부터 방패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말대들이 있는지 광야를 돌아다니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리 굴리기 버전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멩이에서 투석기, 수류탄, 총알, 대포, 미사일, 핵무기까지 오는데 아직 7단계 정도로 10단계도 안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통수단을 살펴보더라도 1단계는 도보, 2단계 소와 말, 낙타 타는 것, 3단계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타는 것, 4단계 비행기 타는 것. 여기도 그래봤자 버전 5도 아직 안 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도 제1버전은 동굴, 제2버전은 움막, 제3버전은 흙벽돌집, 제4버전은 목구조주택, 제5버전 철구조주택. 대충 여기도 멋진 아파트에 산다 해도 6, 7버전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야생에서 현대 과학문명까지 굉장히 오래 달려온 것 같지만 문명이 고도화된 것은 불과 5, 600년 정도 아닐까 여겨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냥과 전투에서 열애인 계층들 사이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생각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 뒤에 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퍼지고들 있었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은 주로 먹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명제였는데, 이 현실성 없는 논란들의 예상외로 많은 학자들이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서히 논란되는 것들을 기록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자가 뭐지? 기록이란 게 뭐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게만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고들을 하여 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중 어떤 노인은 참 구구절절 소크라테스나 공맹자, 노장자보다도 훨씬 더 세상을 꿰뚫고 계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지요. 기록이 없으니 사막에 코끼리가 무너져서 사라지듯이 그렇게 기억이 저편성으로 묻히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현상들을 하나로 묶는 그 어떤 이유, 원리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논란들 끝에 고대의 현자들 상당수가 세상을 이루는 기본 요소로 물, 불, 공기, 흙의 4가지 대표 요소를 뽑아놓는 것이었지요. 일부에서는 5원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원소든 5원소든 무엇이 정답인지 말해주는 기관들은 없었으니까 이런저런 소리들이 각각 흘러다녔지요. 그 중에서 지중해 터키 쪽 바닷가 마을에 살던 탈레스라는 사람은 맨날 바닷가 주변을 산책해서 그랬는지 세상은 물로 이루어졌다고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둥치고 번개치고 구름이 솟아올랐다가 사라지고 물 안개가 툭하면 동네에 자욱하고 그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은 확실히 물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였습니다. 한편 터키 에페소스 지방에 살던 헤라클라이토스는 라는 사람은 물에서는 불이 안 만들어지고 불이 식어서 물로 변하는 것으로 봐서 오히려 만물의 원질이 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지요. 불이 식어서 혹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탈레스의 40년쯤 제자인 아낙시메네스는 지상에 있는 물과 불보다 지상에 없는 공기가 죽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공기가 밀집되면 물과 땅이 만들어지고 희박해지면 불로 변한다는 것이었지요. 지금 보면 별것 아닌 담론들 같아 보이지만 침팬지 수준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멀리 굴렸던
생각들이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헤라클레이토스와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의 말이 좀 특별했어요. 그 이전에 탈레스나 엠페도클레스 같은 대가들이 눈에 보이는 물과 불, 공기, 흙을 대표로 지목한 데 반해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데모크리토스는 그 누구도 같은 강물에 두 번 팔을 담글 수 없다는 해안을 발표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눈에 보이는 물, 불, 공기, 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가 합쳐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여러 자연현상이 나타난다. 이러는 거였어요. 누가 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어떤 미친 할배가 한마디 하는구나 했을 텐데 이게 참 대단한 거였지요. 여기서부터 현대 물리학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으니까 참으로 신기한 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상당 세월이 그냥 흘러갔어요. 거의 약 1500에서 2000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요. 어찌 보면 데모크리토스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였으니까요. 그러다 최근 300~400년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에 대한 연구가 갑자기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망원경이 나타나 지구 바깥의 세상에 대해 연구들이 폭발했는데 똑같이 아주 작은 세계를 바라보는 현미경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었어요. 네덜란드 사람 레벤후크라는 사람이 현미경으로 세포라는 것들을 살펴 발표하면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세계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사람들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래놓고 보면 현재의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도 데모크리토스를 제일 버전으로 치자면 글쎄요, 최첨단의 입자 물리학도 아직도 1, 2 버전쯤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좋게 봐주자면 한 3버전쯤 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1버전, 2버전, 3버전 이러한 구분이 편의상 그렇게 구별해보자는 것이지 뚜렷한 어떤 기준은 없으니까 이건 대충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돌이켜보면 거의 2000년 가까이 침팬지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동물로 진화됐다고도 보여지네요. 시청자 여러분, 현대인간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지만 앞으로의 10만 년, 100만 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리 큰 변화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자컴퓨터를 넘어서 양자컴퓨터를 향해 가는 현대 과학문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특이점의 신인류 탄생. 우리 인간은 이 우주 속에서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머리 굴리기 버전은 한없이 진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온 세상 만리를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은 침팬지를 기준으로 보자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독특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장난치다가 애를 벤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장난치다가 핵폭발을 일으켜서 다 함께 끝장이 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2, 제3의 지구를 만들어서 발전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매 시대마다 종말론적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과연 인류 문명은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 흥미가 진진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응원 댓글 3종 세트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 본다는 것의 의미 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예, 안녕. 감사합니다. 예.